안녕하세요. 유킹스탁의 시장 읽어주는 남자 시익남입니다. 지난주 시장 다들 어떠셨나요? 이젠 조정도 지겹다. 미국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데 우리 시장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건 솔직히 부처님이 봐도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 한 주였는데 주간 기준 코스피는 제자리 걸음, 코스닥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진 그나마 봐줄만 하던 시장이 수요일부터 조금 이상해지더니 목요일 금요일은 주도 테마들의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의 계좌가 한층 더 파래졌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부분은 분명 있었습니다. 바로 10조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던 코스피 거래 대금이 약 30% 정도 늘었다는 점, 참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인데 일평균 거래 대금이 15조 이상만 된다면 그때부턴 시장 분위기가 180도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엔 희망을 조금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야기는 이번 주는 배가 너무 아파서 하기 싫었지만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밤 FOMC 회의 그리고 금요일 밤 10월 고용 보고서까지 글로벌 증시의 향방을 가를 빅 이벤트 두 개를 무사히 소화해내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상 최고치로 마무리했네요. 정말 대단하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부럽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에 반해 좀 답답한데 국내 증시가 부진한 이유를 굳이 분석하자면 유력한 용의자는 공매도입니다. 말이 필요 없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단순히 매도하는 게 아니라 없는 주식으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것을 공매도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재개된 지 6개월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요. 그리고 특히 이걸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으니 아무리 개인들이 싼 가격에 주식을 모아도 주가가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칙칙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지난주 이슈들 짚어보고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을 만한 뉴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 월요일 NFT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시장이 흥분하는 키워드 중 하나죠. 카카오의 NFT 신사업 투자 소식이 일요일 밤에 전해지면서 월요일 장 초반부터 그간 시장에서 NFT 관련주로 알려졌던 종목들로 수급이 집중됐는데 마침 이날 NFT 플랫폼을 오픈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대장을 차지하며 상한가를 찍었죠. 상한가를 찍은 날 이후에도 추가 슈팅이 나오고 계속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니 미래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NFT 테마는 꾸준히 추적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가상화폐 관련주의 슈팅이 있었죠. 비트코인 시세는 7천만 원대에서 큰 움직임이 없었지만 정치권 이슈가 슈팅의 촉매제가 되었는데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자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자극했습니다. 최근 대장 역할을 했던 비덴트가 20% 정도의 강한 슈팅이 있었고 그 뒤를 따라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등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는데 가상화폐 테마는 비트코인 시세도 있고 두나무 상장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나온 여당 정책 쪽으로도 앞으로 엮일 여지가 상당히 많으니까 연말까진 계속 매매할 구간을 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요소수 관련주가 난리가 났죠. 지난주부터 요소수 관련 노이즈가 있긴 했는데 이게 쉽게 잠잠해질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지 중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기사를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을 해줬죠. 화학업체, 물류업체, 비료업체 순으로 조금이라도 엮여있는 종목들로 빠른 순환매가 돌았는데 장이 어려워서였는지 이게 시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 시세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테마니까 만약 매매를 한다면 당일로 끊어간다 라는 원칙은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하루 종일 시장이 정치 테마 투기판이었죠.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발표 때문이었는데 홍준표와 윤석열의 싸움이었습니다.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 대결이었기에 주식시장의 흥분도는 그야말로 최고였죠. 두 후보의 대표 관련주 이거의 분봉을 보시면 발표 순간을 앞뒤로 해서 정말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순간만큼은 온 투자자가 주식이 아닌 도박을 한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윤석열의 승리. 5개월 동안 주식시장을 달군 홍준표 테마주는 결국 하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은 져야 했지만 실제로 종목들이 추락하는 걸 보니까 물론 저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마음이 편치는 않더군요. 그리고 윤석열도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젠 인맥주에서 정책주 쪽으로 돈이 쏠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 아직도 인맥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빠르게 회전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울 뉴스 하나 소개하면서 마무리하죠. 바로 이 뉴스입니다. 화이자 코로나 치료 알약 입원 사망률 90% 낮추는 효과 보여. 지난 금요일 밤에 등장한 뉴스인데 화이자가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가 입원과 사망 확률을 이렇게 줄여준다는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지난번 제가 소개한 이슈가 있죠. 머크의 몰누피라비르가 50% 정도였으니까 이거 화이자 알약의 효과가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화이자 치료제 실험을 검사하는 자문단도 이제 그만하고 그냥 빨리 FDA 넘겨서 승인받아 라고 할 정도로 효과가 좋은 것인데, 그래서 조만간 화이자의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소식도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 관심 종목 바로 우리바이오입니다. 사실 화이자 경동 치료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바이오 또한 화이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바이오의 대표이사가 과거 한국화이자 경영진 출신이라는 점으로 엮인 것인데, 과거 이 이슈로 시세를 한번 주려고 시도했던 이력이 있는 유일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9월 2일자 기사인데 이때는 전혀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무래도 기사 내용이 단순한 기대감이었고 이제 임상실험에 들어간다라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명확하고 훨씬 더 강한 재료가 붙었으니 이야기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FDA 승인 신청을 시작으로 앞으로 나올 재료의 양도 무궁무진하고요. 다만 어디까지나 테마주니까 비중 조절이나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히든 종목 또한 하루짜리가 아닌 스윙 관점으로 지속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화이자 관련주로 준비를 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하나 딱 남겨주셔서 편하게 종목 공유해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엔 더 재밌는 뉴스와 쉬운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